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깊은 생각 위례 중등부 원장 허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 이유는 내년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다니게 될 중등부 학원이 사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또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또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더 필요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설문지 있죠. 그거 이제 작성해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일정 잡아서 또 상담 따로 심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중등 수학의 방향이라고 해서 저희 깊은 생각 위례 중등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깊은 생각 중등부의 수업 프로그램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달라지고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조금 이제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초등식, 중등식 이렇게 따로 나눠진 정석적인 건 없는데 수학의 언어라고 있잖아요. 수식. 수식으로 풀이를 쓰는 방법을 어떻게 연습을 시키는지 또 안내를 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깊은 생각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 그 다음에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커리큘럼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신규생 어머니 계실까요? 손 한번. 네. 재원생은 일단 모집이 끝났는데 신규생 모집 일정이 있어서 곧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중등 수학의 방향인데, 자, 이게 제가 가장 고민했던, PPT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원 강사 한 10년 정도 했는데 상담을 매번 드리잖아요. 어머님들도 당연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학원을 선택하실 때 선행이 중요한지 심화가 중요한지, 누구는 선행이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심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학원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어디가 더 중요할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표정이 너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서 뭐 저희는 심화만 하고 선행은 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하고 뭐 심화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진 않고요. 둘 다 중요한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서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사례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푸시면 안 돼요, 어머니. 예, 이게 풀만한 문제라서 좀 일부러 제가 식을 좀 긴 걸로, 암산이 안 되게끔 긴 걸로 좀 가져왔는데 3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오는 제곱근의 연산 파트예요. 근데 이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기호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루트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루트라는 기호를 처음 배우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당연스럽지 않겠죠. 근데 이 루트라는 기호라던가 새롭게 배우는 연산에 대해서는 연습이 된 아이들과 연습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속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어서 학교에서 이걸 배운다면 이미 누군가는 다 구구단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루트가 뭐죠? 이걸 루트로 읽는 건가요? 제곱근으로 읽는 건가요? 둘 다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연습이 되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시작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고등 과정이에요.
이것도 다항식의 연산 파트인데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계속 다항식의 연산 파트를 지금 들고 있는데 연산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구구단도 있잖아요. 사실 구구단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조금 이제 아이들이 먼저 요즘에 하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인수분해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별다른 얘기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인수십니다. 허인수신데 저는 인수분해를 잘해요. 근데 요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인데 사실 요것도 연습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파트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이 된 아이들과 되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밖에 없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는 선행이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수능 범위로 가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파트에 있는 로그 다 아시죠? 처음 보면 아이들 이거 10g이라고 읽어요. 진짜로. 진짜 이런 애들이 있어요. 10g.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로그라는 기호가 제가 이제 2학년 1학기 파트를 수업하다 보면은 어머님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판을 보면은 이게 영어인가요? 수학인가요? 이래요, 아이들이. 숫자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편하게 다가오고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은 실제로 이 부분에 와서 엄청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행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트로 와서 이 문제는 이제 심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여기도 이제 로그 함수라는 파트인데 수능 범위로 들어가고요. 얘는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응용 심화 과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이 문제는 2차 함수 파트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함수 파트인데 앞으로 이거 돌리는 거 한 번만 할게요. 보시면 제곱, 제곱 없고 숫자. 자, 제곱, 제곱 없고 숫자. 형태가 좀 비슷하죠. 실제로 같은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를 응용해서 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로그 함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심화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고등수학 1학년 1학기를 못하면 이 다음에 있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2차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2차 함수. 3학년 1학기에도 2차 함수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2차 함수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2 전에 뭐죠? 2 전에 1이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를 또 알아야 2차 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과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학은 과목 특성상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잘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연계성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화나신 거 아니죠? 더 설명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카톡 하신 거 아니죠? 네. 네. 저분 앉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중학교 1학년 파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함수 파트가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함수 파트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뒷부분에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저 때는 함수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함수라는 이름이 지금은 사라지고 함수라고 하지 않고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으로 일단 나옵니다. 그래프를 알아야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가 시작이 되고 1차 함수를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이제 차수를 올려가면서 2차 함수를 배우게 되고요. 이것만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차 함수를 모르는데 2차 함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보시더라도 단원명이 흡사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존재하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2차 방정식 단원도 존재하고요. 2차 함수 단원도 존재를 해요. 그럼 이 단원은 뭐냐? 2차 함수 파트, 2차 방정식 문제를 함수 파트로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느냐? 그래서 함수 파트를 기계적으로 학습한 친구들은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울 때 기계적으로 암기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배워오는 과정이 있어야 고등학교 때도 무너지지 않고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것을 다 함수 파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계속 비슷한 게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 여긴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좌표평면 위에 도형을 그려놓고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잠시만요. 네. 이제 이 두 부분은 이제 수능 범위죠. 수능 범위에서도 계속 함수 등장을 하고요. 미분과 적분은 당연히 다항함수, 이쪽에서 배웠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함수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파트입니다. 제가 함수 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지 연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 중요하고요. 심화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과정을 섣불리 점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중등 과정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등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고등 수학을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은 모두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자, 수학은 이제 과정 특성상 연계 과목이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죠. 중등 수학을 이제 잘 해야 고등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등 수학을 잘 잡아 놓으면 고등 수학은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웃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깊은 생각 수업 프로그램인데요. 제2의 하루라고 대표적인 이름을 들었는데 제 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끼리 회식을 되게 많이 해도 저는 뭐 저야 학원을 보내진 않겠지만, 왜냐면 수강료를 내야 되니까 제가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이제 아니면 제가 못 가르치면 저기 뒤에 있는 종우쌤이나 건영쌤한테 맡기고 싶어요. 저는 사실 학원 강사들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인증이 된 강사들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이가 제 딸인데 제 딸이 이제 학원을 다닌다면, 지금 이제 16개월이거든요. 네. 학원을 다닌다면 걸어 다니긴 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가는지 16개월의 아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살이 아니라 16개월이에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오면 출석 체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작 테스트. 다른 학원에 있는 학원도 있겠지만 이제 없는 학원도 많기 때문에 시작 테스트라고 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시작할 때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숙제 검사를 10분 정도 채점하고 이제 오답 노트를 제대로 해왔는지 이제 기본 본 과제에 대해서 채점도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숙제 틀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답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제에 대한 해결이 다 되었으면은 이제 개념 수업, 선행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념 수업이 진행됐으면 문제풀이도 또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 푸는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요 당일 과제, 당일 복습 과제라고 할게요. 요거는 집에서 하는 건데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생각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초등부
이제 보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출석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각을 하는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치고 결석을 했는지, 그런 아이들은 없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알람이 가고 하기 때문에 출석은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기 지각하는 학생들은 저기 이명신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명신 과장님이 이름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네, 착실한 학생이에요. 지각에 대해서. 네. 자, 이 시작 테스트입니다. 시작 테스트는 시작할 때 보는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럼 이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시작할 때 보는 건데 새로운 걸 볼 수는 없죠, 사실. 그쵸? 전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30문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6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15분 정도에서 20분 내에 풀 수 있는 문항수로 나오고, 난이도에 따라 뭐 어려우면 4문제 볼 수도 있고요. 쉬우면 금방 푸니까 또 15문제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과정에 대해서 복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숙제를 또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저희는 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콴다라고 아세요? 콴다? 콴다 모르세요? 콴다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아이들 핸드폰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진을 찍으면 요즘에 다 AI가 풀어서 풀이까지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 무료고. 아이들은 이걸 잘 이용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급하게 하면 베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시작 테스트를 잘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런 파트를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유형을 막 응용해서 미친 듯이 꼬아서 막 내진 않아요. 정말 숫자만 바꿔도 됩니다.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 못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실제로 보시면 A, B, C로 바뀌었어요. X, Y, Z가. 그 다음 숫자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답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지 확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찍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다 뭐 얼굴 다 가리고 있죠. 네. 좀 자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찍은 거고, 저희가 이제 한창 이제 개원했을 때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던 시기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다 마스크 벗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문제풀인데,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서 수업입니다. 뭐 적은 반은 인원이 뭐 6명, 7명, 8명, 많으면 12명, 13명, 14명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 개별 첨삭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별 첨삭을 하다 보면 2시간 반이 그냥 갑니다. 근데 대신 저희 교재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형 풀이를 할 수 있는 단원마다 페이지가 존재해요. 이 부분만은 저희가 2문제에서 4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서 아이들한테 서술형 풀이를 가르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점수도 깎이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서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오답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또 판서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지금 보시면 숙제 검사에다가 오답 풀이까지 하면 50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숙제 검사는 5분이면 돼요. 사실 숙제 검사하고 채점하고 이거는 5분이면 되는데, 한 45분 정도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이쪽에 풀어주는 문제들은 맞았어도 들어야 되는 문제들. 실제로 수학 문제다 보니까 풀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풀이가 당연히 더 좋겠죠, 아이들보다는. 근데 이제 저희는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이할 때 분명히 이 친구는 최악의 풀이로 풀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맞추면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세요? 막 그래요. 경험으로 아는 건데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는 맞았어도 들어야 돼.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야.
맞은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이긴 한데, 심화 문제들도 풀이가 되게 가지각색이고, 쉽게 푸는 방법을 알면 누구는 10줄에 푸는데 누군가는 3줄 만에 풀 수 있거든요. 사실 3줄 만에 푸는 아이가 됐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내 풀이와 다르구나 라고 좀 깨닫고 그 다음에 복습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오답 노트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꼭 서술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숙제를 아이들이 오답을 하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이사이 걸어 다니면서 쉬운 문제들은 그냥 옆에서 바로 풀어줘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풀어주는 문제도 꽤 많고, 좀 창피한 문제들 있잖아요. 애들이 질문을 안 해요. 이건 나만 틀린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은 직접 가서 좀 해주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여기 보자 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숙제 오답이 끝났으면 당연히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건데, 요거는 접니다. 제가 좀 머리 스타일도 자주 바꾸고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어요, 제가. 수염도 이제 기르고 있어요, 다시. 이제 저 프로필 사진 찍느라고 깎았었는데 길렀다가 또 깎았다가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모상현 선생님이라고 잘생기신 분이에요. 네. 보시면 밖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다 모든 선생님들을 사진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판서식으로 개념 수업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컨셉. 근데 이거 진짜 설명해 주는 거는 맞아요. 네. 자, 컨셉인데 설명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펜이 좀 귀엽긴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요. 진짜 개별적으로 챙겨줍니다. 왜냐면 저는 바퀴 달린 의자를 샀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바퀴 달린 의자를 왜 샀는지.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밀어주고 저는 이제 글로 가서 풀이 해주고, 이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도 하기도 하고. 이 부분 이제 아이들이 다 자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수업을 했으면 그 배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대표 유형을 풀었으면 유사 유형을 아이들이 푸는 시간을 이렇게 가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위례 학원의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위례 중등부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은 있으면 아마 저희 학원을 따라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저희가 원조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당일 복습 시스템인데,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오답 노트를 하는 건데, 당연히 가장 잘 되어 있는 학생들만 예시로 올렸습니다. 풀이를 이렇게 잘 쓰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건 아실 거예요, 어머니. 오답이 중요하죠. 사실 오답이 가장 중요하고, 맞았던 거를 다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렸던 거를 다시 풀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아이들이 숙제할 때 오답 노트는 받아쓰기 하는 친구들이 9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냥 사실 이 친구도 받아쓰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과 친밀감, 내적 친밀감이 들어서 이거 안 하면 너가 손해야. 정말 너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결과적으로 테스트를 봤을 때 결과로 다 드러날 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너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실제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진짜 친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진짜 친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남자 선생님들인데 진짜 저기 키가 엄청 뒤에 보시면 엄청 2m 정도 되시거든요. 키다리 아저씨예요, 진짜. 저는 별명이 허천사예요. 네, 제 유튜브 계정이 있거든요. 허천사입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네, 아이들이 지어줬어요. 왜일까요? 네, 구독 부탁드릴게요. 허천사입니다. 네, 구독자 1000명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허천사, 네, 검색 꼭 해주시고,
아이들이 지었고 그 프로필에 있는 그런 사진들도 아이들이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실제로 뭐 수학 선생님이지만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오답을 시킬 때 안 해오면 안 해왔지 거짓으로 해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되게 낮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다 그러세요. 그래서 오답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일단 6개, 3개가 될 수도 있고 많이는 시키진 않아요 대신. 왜냐면 15분에서 30분 정도 꼭 당일에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 해서 그날에 중요했던 문제들 최대 뭐 6문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사진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이 있거든요. 카톡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일단 스마트폰이 있고 카카오톡이 가능한 아이들은 단톡방에 일단 초대를 해서 방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한테 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어머님 카톡 아이디로 입장 가능 이거 안 돼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누구 엄마 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불편해요. 왜 엄마만 나 사줘. 아이폰 15 사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냥 있는 애들만 들어오고 없는 애들은 제가 어머님이랑 직접 연락을 해서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면 2번부터 있긴 한데 먼저 보낸 아이가 1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건 저희가 편하려고 이제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래야 저도 몇 명이 보냈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애가 16개월인데. 네. 저 육아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잘 했는지 체크를 이제 할 수 있는 인원 체크. 이게 12명이면 마지막에 12가 떠 있어야 정상적이겠죠. 근데 12가 안 떠 있으면 이제 누군가는 안 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해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만 사실 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습관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들한테는 이런 거 연락을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 이렇게 모아서 찍고 사진 보내고 이제 순서 쓰고 문자로 제출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이 오전에 이제 끝나면 12시 반에 끝나요. 근데 이제 12시 반에 끝나면 체크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출발하시는 분이 많아요. 4시엔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일 과제를 사실 차에서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차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차에서 시키지 않고 이제 부모님께서 보통 연락을 주세요. 여행을 갑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차라리 만약에 토요일 수업이면 월요일 정도에 해서 화요일 전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당일 복습, 그러니까 오답 노트겠죠 당연히. 당일 복습이 제대로 되면 수학 성적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오답 노트를 하겠죠. 선생님들끼리 시험 보고 이런 시스템이 또 저희 학원이 아니라 저도 시험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시험을 보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저는 굳이 새 교재를 사서 풀기보다는 그 포스트잇 띠지를 붙여놓거든요. 그쪽에다가 뭐 선생님이셨던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학의 정석, 실력편, 연습 문제 몇 번 딱 피면은 바로 나오면 그런 문제만 풀어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오답 노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답 노트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 당일 복습이 제대로가 중요하겠죠. 솔직한 태도로 하는 학생은 알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하는지 받아쓰기 하는지. 제대로 되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제가 진짜 장담을 합니다.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겨울방학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겨울방학이 이제 다가오는데 겨울방학이 이제 8주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설날 기간을 일주일로 잡고 뺐어요. 근데 이제 뺐더니 7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름방학은 사실 요즘에 너무 짧아져서 3주도 안 되는 경우까지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에 비하면 겨울방학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다. 공부를 하기에 누군가는 공부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학원을 보내주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여행은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주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더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는 수업 시간도 좀 길어지게 돼요. 집중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저랑 중국을 갔다 옵니다. 일주일 정도. 그러면 수업이 11시간을 빠지게 돼요.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은 2시간 반인데 방학 때는 일주 수업 시간이 지금 11시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1시간을 빠지면 보강을 한다 해도 11시간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결석을 하지 않는 것. 여행까지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토, 일, 월 가장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일단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이제 여행보다는 이제 수학 여행을 이제 다니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목표로 두고 가르치는 방향은 공부 습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과장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방학 중에 하루가 학교를 안 가고 길기 때문에 학기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일주일 기간과 맞먹는다. 과장이긴 합니다. 과장이긴 한데 실제로 그만큼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술형 풀이를 이제 많이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서술형 풀이 연습하는 기간이 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저는 이제 입시 수학이라고 할게요. 그냥 입시 수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수학이 아니라 입시 수학이죠. 그 수학 학습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기간이다. 자, 습관이라고 하면은 과제를 일단 하는 시간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대부분은 사춘기도 안 왔을 거고 아이 같은 부분들도 있고 뭐 책을 엄마한테 가져와서 채점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딸은 그러죠. 전 딸 가졌거든요. 딸은 그러지 않나요? 좀 먼저 와서 귀엽게 채점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 과제를 하는 시간을 스스로 좀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기는 한데 사실 그날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예시를 드리면 월수금 수학 화목 영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영어 숙제, 화요일에 수학 숙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영어는 제가 영어 학원 별로 안 좋아해요. 제시 지옥에 빠지는 아이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벌써 빠진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시 때문에 또 선생님이 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거예요. 10시에. 근데 나는 영어하고 가는 날이 수학 숙제 하는 날인데 그럼 수학 숙제를 또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학학원 가기 직전에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죠? 뭐 운동을 해도 다 똑같아요. 한번 밀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요. 계속 이제 학원 오기 전에 급급히 하다가 심지어 계단 올라오면서 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실제로 메가커피 한 2시, 3시에 보시면 열심히 구글에서 센 수학 1학년 상 해설 찾아서 베끼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디 학원이니? 누구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규칙적인 과제 시간,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친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더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얘기해서 과제하는 시간을 좀 정해주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저랑 선생님들과 이제 어머니와의 소통이 되게 잘 되어야 이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베끼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전화 잘 받아주시고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제 아이들을 잘 습관을 만들 수 있게끔 같이 이제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점은 이제 해주시지 마세요. 예, 채점도 교재 검사는 하는 건 당연히 찬성인데 채점은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채점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편하시지 않으세요? 네, 채점을 저희가 하고 숙제를 했는지만 검사를 해주세요. 만약에 책을 보고 싶으시면 가져와, 했네, 가 이렇게 해주시고 힌트도 주지 마세요. 왜냐면 힌트를 받아서 또 이제 본인이 또 수학 좀 했다, 나 좀 할 수 있어, 중2네, 아직 쉬워, 막 풀어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속을 수 있어요, 아이한테. 왜냐면 아이는 뭘 못하는지 저희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힌트 주지 않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에 그거예요. 여행을 지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좀 여행보다는 이제 여기 수학 여행, 네, 깊은 수학 학원에 수학 여행을 왔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술형 집중 연습은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수학학습 방향 잡아주기인데 중요한 것들 오답노트. 당일 복습 오답노트 비슷한 건데 당일에 배웠던 것을 오답노트 솔직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개념 정리 노트는 중등과정보다도 이제 고등과정에 들어갔을 때 배우는 개념마다 사실 교재에 있는 것보다 저희가 가르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개념 정리를 노트에 쓰진 않지만 중요한 개념들을 또 노트로 써서 오답 노트를 대체하는 숙제가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써놨고요. 자, 누적 복습. 단어 외울 때 데이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1, 2, 3,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걸 했으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걸 하는 게 아니라 중복이 돼요. 단어 외울 때도. 실제로 틀렸던 것들은 다시 풀어도 틀릴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틀렸던 것들을 누적해서 내가 복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방향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풀이는 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중등식 서술형 풀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중등식 서술형 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초등식은 뭐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수식화, 이제 수학의 언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세로로 풀이를 쓸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먼저 보시면 글씨 일단 체크를 또 다 할 거고요. 저희가 실제 숫자를 못 알아보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채점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다음에 수식을 또 제대로 쓰는지, 그 다음에 세로식으로 쓰는지.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문제다 싶으면은 풀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꽤 많죠. 여기는 또 다른 문제가 실제 존재하는데 이 문제 풀이를 여기다 쓰고 이 문제 풀이를 여기다 쓰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야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풀이를 쓸 때도 그냥 당연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서술형 풀이를 따로 연습해서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벼락치기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서술형을 쓰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자, 서술형 교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체 교재에서 단원마다 페이지가 존재해요. 서술형 문제 페이지가 존재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개별적으로 첨삭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푸는지 지도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과 다른. 그러니까 초등과 다른이라고 해서 초등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초등 때는 일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글을 써서라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한글로 쓰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식으로 좀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연습을 이제 시키는 거고요. 자, 실제로 많이 보이는 풀이입니다. 이게 풀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못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못하는 친구는 아닌데 정리를 좀 못해요. 풀이 정리를. 풀이 과정인데 답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잘려 있는데 답을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인데 이게 진짜 노답이에요. 진짜 이거 정말 답도 없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가르칠 때 풀이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찾아서 채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야 이제 이 친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열심히 찾기는 하는데 시험 채점을 할 때는 찾아서 채점하지 않죠. 당연히 글씨도 본인 기준에 맞춰서 이거 못 알아보겠네 하고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따로 시키고 같은 학생입니다. 네, 참고로 같은 학생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제 본인이 불이 붙으면서 좀 이제 뭐 컴퍼스도 쓰고 해가지고 한 거고 사실 이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보시면 글씨는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글씨는. 근데 일단 이렇게 아래로 풀어가면서 세로로 쓰죠 실제로. 그러면 일단 좋은 게 저희가 채점할 때 좀 편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채점하기 편하다는 거는 그냥 농담이고 아이들한테 더 중요하죠 사실. 본인이 틀렸을 때 오답 고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틀렸으니까 여기가 틀렸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이거 여기서 틀렸으면 어디가 틀린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연습이 되었으면 세로식으로 이렇게 썼을 때 몇 번째 줄에서 틀렸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본인도 편하고 채점할 때도 점수 안 깎이고 그냥 아는데 점수 깎이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기간 겨울방학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같은 아이인데 전과 후예요. 근데 이거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서술형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푼 거예요. 서술형 문제가 아니어도 일단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세로식으로 이제 푸는 거 보이시죠? 이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겁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되지는 않고 한순간에 이제 변하지는 않고요. 사람이 차근차근 노력을 통해서 변화해 간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점을 좀 써놓은 건데 연습장에 푼 것과 다를 바가 없음. 그러니까 낙서라는 거죠. 풀이를 스스로도 알아볼 수가 없음. 본인도 못 고쳐요. 그래서 오답을 여러 번 고쳐야 합니다. 심지어 다 지우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풀이를 알아볼 수 있으면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오답 문제도 바로 보고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깊은 생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요거가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레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레벨 이동도 있을 거고 해서 일단 테스트 먼저 안내를 드리면 시작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단원 테스트는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레벨별 테스트. 반마다 시험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레벨별 테스트라고 하면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2주마다 거의 단원이 끝나거든요. 결과는 레벨업과 다운에 반영이 된다. 직접적인 반영은 아니지만 이제 큰 시험이 뒤에 있다가 나올 건데 큰 시험을 잘 봤을 때 이 정기적으로 보는 이 시험을 못 보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이 학력평가가 가장 레벨업과 다운의 기준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학기 과정을 통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요.
한 학년을 통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항수는 30문제고요. 배점은 수능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형태도 그 시험지의 틀 자체도 수능이랑 좀 유사하게 되어 있고, 대신 이제 뭐 중학교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시험을 토대로 레벨 업과 다운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지루하시죠, 어머니? 죄송해요. 자, 깁생고사라는 시험인데 이 깁생고사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들만 보는 시험이고, 내신 시험이 1학기 때는 지금 위례 한빛중, 미래중이 둘 다 없었습니다. 근데 내신 시험을 연습할 수 있는 깁생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이랑 좀 비슷하다, 그 형태들이 말씀드렸으면 얘는 내신 시험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틀 자체도 그렇고요. 실제로 OMR도 안 해본 친구들이 많아서 이때 OMR도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서술형도 내신 시험은 있기 때문에 서술형 풀이지가 따로 있어서 서술형을 쓰고 풀이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학력평가 시험지에 대해서 성적표가 이렇게 컴퓨터로 일단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학생 점수가 뜨고요. 반평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평균. 이 반이 사실 레벨인데 레벨 평균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원이 이제 많은 반들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반 뭐 2레벨, 화목토 반 2레벨, 같은 과정의 반이 두 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같은 레벨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레벨 평균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레벨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얘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무슨 유형을 많이 받고 무슨 유형을 틀리는지 유형이 다 써 있습니다. 문항 분석표가 또 주어지고요. 실제로 이제 29번, 30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맨 뒤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레벨 업과 레벨 다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학력평가가 아까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학력평가를 3번 중에서 이제 2번, 네, 괜찮을까요? 네, 3번 중에서 2번을 잘 보았을 때 레벨업 기준이 되고요. 레벨업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단원 테스트에서 항상 평균을 유지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인데 평균 유지를 못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보류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도를 점프해야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어머님들도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되는지, 과외를 잠깐 붙여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강의한 것을 저희가 이제 개념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제 녹화한 건데, 여기 컴퓨터 학습실이 있어요. 여기서 따로 어머님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은 다음에 레벨업이 필요한 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과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남아서 1시간씩 컴퓨터 학습실에서 복습을 하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빈 부분을 보충해서 레벨업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제 레벨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2회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반 배정을 시험지를 보고 하지만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레벨에 편성이 됐는데 얘는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누가 봐도 1레벨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은 한 번 보고 올라가는 아이들도 간혹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잡아두진 않아요. 얘 올라가야 되는데 잡고 있거나 꼭 이 기준을 유지해야 돼, 이러진 않고, 정말 올라가도 되는 학생들은 바로 올리기도 한다는 점. 왜냐면 이제 신규생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룰이지만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이 있으면 다운도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업을 위해서 살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려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잘못 배정이 됐네. 2레벨로 배정이 됐는데 3레벨 정도 갔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억지로 끌고 가면 아이도 힘들어하고 실제로 선행을 나갔는데 선행을 나가지 않은 학생이 되어서 학원을 퇴원해서 다른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을 욕하겠죠. 네가 뭔데 고등수학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업과 다운은 아이들에 맞춰서 솔직하게 진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저 내신 대비는 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학원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됐어요. 28년. 그래서 이제 이 수집된 내신 자료들이 엄청 많고요. 그 내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교재입니다. 대치, 송파, 위례 지역의 기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내신 마스터라는 대표 교재고요. 빈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쪽은 빈출 유형. 그 다음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분명히 학교마다 한두 개씩은 꼭 어려운 문제를 내거든요. 한빛중도 그렇고 위례중도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쉽게 냈는데 요즘에 어려워졌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심화 기출 문제, 요게 레드편, 블루편인데 조금 이제 낮은 아이들도 심화 레벨이 낮은 아이들을 위한 심화 교재고요. 1레벨 아이들을 1, 2레벨 아이들을 위한 심화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심화 대비 문제집으로 해서 심화 대비 문제집이 2개 있습니다. 교재는 얇아요, 사실. 심화 대비는. 이 교재는 본 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께가 좀 있습니다. 내신 대비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4주 진행이 됩니다. 4주 진행이 되고요. 3주 동안은 주 3회씩.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주 1회가 잡혀 있는데 직전 보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전날에만 나와서 이제 보강을 진행하고 가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0회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9회는 이제 정규 수업으로 2시간 반씩 진행을 하고 집에 가고 이제 마지막 직전 보강은 아이들에 따라서 2시간 반이 될 수도 있고 집에 이제 저랑 같이 퇴근을 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일단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행진도나 정규 수업을 나갈 때는 시중 교재도 사용을 하고요. 자체 교재도 사용을 하는데 자체 교재가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 편이 여기서는 좀 쉬운 교재, 그 다음 레드, 블루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 그린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엄청 쉬운 건 아니고요. 센수학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좀 비교하기 쉽게 좀 알려드릴게요. 요게 센수학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센수학의 C단계가 있거든요. 난이도 어려운. 얘도 스텝 3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결이 좀 달라요. 얘는 이제 기출 문제 위주, 자체 교재는. 근데 이제 시중 교재는 대표 유형 위주로 이제 작성이 돼 있고 이 레드 교재는 뭐 일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품이나 뭐 최상위 라이트에서 최상위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 라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제의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 기출 문제 중에서 거의 뽑아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출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이랑 시간표, 그다음 모집 일정 안내 드릴게요. 자, 요거 거기 있어요. 책에 있는데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 이 반 이름은 심화완성 A, 심화완성 B, 실력 강화 A, B, 개념 강화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1레벨부터 5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레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도랑 끝 진도만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 이상 심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이 지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것까지 끝나는 그 안에 빈 과정은 없고요. 빈 과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레벨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응용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공통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까지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3레벨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진도가 처음은 1학년 1학기 심화 과정에서 마무리는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그래서 이제 3레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4레벨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응용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 1학기 기본 과정까지 끝납니다. 지금 하나씩 과정이 밀리는 거 보이시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학기,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여기는 이제 2학년 2학기에서 끝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저는 이번에 이제 1레벨 맡고 있고 4레벨도 이제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쪽 레벨 뭐 올해는 제가 이제 6레벨도 지금 맡았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1년 동안 중3 과정은 다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의미가 있으면 시킵니다. 근데 의미가 없으면 이걸 더 고반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뭐 어머님들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요거를 저희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요. 왜 5레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행 과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지. 실제로 보시면 1학년 1학기를 2번 반복하고 시험 대비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한 과정을 거의 3번씩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아이들은 그게 맞는 거고 조금 더 속도를 붙이면서 심화 과정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심화 과정까지 붙여서 선행을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레벨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리큘럼 안내 드렸고요. 자, 시간표는 이제 학기 중 시간표가 있고 방학 중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규 수업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시간 반이고요. 월수금은 앞타임은 책에 다 없나? 책에 없나요? 요 교재 없을까요? 그 따로 받으셨구나. 그걸 넣어놨어야 되는데. 학기 중에는 그래서 이제 5시에 시작하는 게 첫 타임. 그 다음에 2시간 반 뒤에 뒷타임은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납니다. 이제 화목토도 똑같은데 토요일은 오전 수업으로 진행이 돼서 앞타임은 10시에 와서 12시 반에 끝이 나고 뒷타임은 12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학원 일정 또 잡으시고 뭐 특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아직 특강은 개설되진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중1 같은 경우에는 예비 중1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따로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거든요. 수업 시간이 일단 길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이라도 잘 집중할 수 있게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수업 시간이 일단 4시간이에요. 월수는 매우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긴 수업 시간 동안 거의 아이들을 거의 저희가 처음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고 친밀도도 많이 올라갈 거고 실제로 풀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 시간이 좀 이제 끝이 10시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앞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2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요. 앞타임은. 그다음 뒷타임이 6시. 여기서는 7시 반이었는데 6시에서 10시. 자, 금요일은 3시간. 주말이니까 좀 짧게 잡았고요. 2시부터 시작 시간 똑같아요. 2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8시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토요일 화목은 똑같고요. 토요일만 또 3시간인데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고 1시부터 4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재원생은 끝났죠. 지금 반배정이 끝났는데 지금 전화가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화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는 다 전화가 갈 거니까 기다리시면 다 전화는 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신규생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신규생은 입학 테스트가 10월 3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10월 3일에만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15개,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 15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학원에서 뭐 고등 과정을 나가고 있거나 중학교 3학년, 2학년 과정을 나가고 있더라도 이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해서 보내주시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 과정을 하는데 중일 과정을 못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고등 과정을 했는데 그걸 봐야 잘 보지 왜 이걸 보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죠. 생각은 고1 과정을 했으면 이거를 잘 해야겠죠. 당연히 이걸 못하면 엄청 쉬울 거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결과 상담은 시험 보고 3일 이내에 담당 선생님께서 분반 상담 갈 거고요. 수강 등록 기간이 좀 중요해요. 요게 11월 21일 금요일까지고 12월에 이제 개강이기 때문에 반별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면 저희는 재원생 우선이기 때문에 신규생은 마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생 OT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학생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22일 토요일에 오후 3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이때 아이들이랑 이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나갑니다. 개강 과제. 간단하게 이제 사실 22일에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기간이 있거든요. 한 50문제 정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 밤마다 과제가 좀 다를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교재 구입은 자체 교재의 경우 월요일부터 11월 17일 월요일부터 상시 구매 가능하고요. 저기 데스크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카드 현금은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되고요. 시중 교재의 경우는 이제 안내를 받으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사서 이제 아이한테 챙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 교재 구매는 불가합니다. 저희는. 이제 개강은 월수금 반은 12월 1일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 화요일 반은 12월 2일 화요일에 이제 개강이 진행이 돼서 수업이 시작된다. 중등부가 그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준비한 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또 따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